발달장애인 참사대책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극심한 생활고와 자녀 양육 부담 등으로 인한 발달장애 가정의 극단적 선택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등은 30여 건에 달합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기사화되지 않은 죽음이 얼마나 더 있을지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국가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지원 체제가 더 두터웠다면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죽음의 사슬을 끊기 위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처절한 외침과 절규가 계속되어 왔지만 우리 국회와 정부는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와 정부는 수많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죽음에 책임지고 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작년 기준 25만 5천여 명입니다. 전체 등록 장애인의 9.6%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한쪽이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20.5%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중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둔 가족의 비율은 78.8%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8년 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개인과 그 가족에게 얼마나 힘들고 가혹한 환경인지 절감하게 하는 조사 결과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의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죽음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발달장애 참사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 2건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참사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에는 178명의 의원님이, 참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는 176명의 의원님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반복되는 발달장애 가족의 비극을 막기 위한 여야 의원님들의 절실한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의안을 선언적 행위로만 끝내지 않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참사대책 마련을 위한 2건의 결의안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등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도 소통하고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여러분,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반드시 국가의 발달장애인 책임 강화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확보와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활동 지원, 주간활동, 평생교육, 주거, 소득, 일자리, 의료, 건강, 행동, 의사소통, 권리 옹호 등 관련 복지 서비스의 부족과 더불어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 부재 때문에 일어난 사회적 재난임을 분명히 밝힌다. 둘,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지원, 활동 지원 보장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체계 구축 및 발달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의 실태와 실질적인 어려움 및 구체적인 지원 요구 등을 살펴보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네, 저는 박광원입니다. 강선우 의원님은 참으로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습니다. 그 아픔과 눈물이 어찌 혼자만의 아픔과 눈물이겠습니까? 우리 사회와 나라가 함께 짊어져야 될 그 무게를 갖고 있다고 저는 늘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읽을 그런 각오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비극적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과정을 조정 협의하고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의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확충하는 데 따른 재원 확보 대책과 24시간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안에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3인, 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특별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정부 부처 관계자와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22년 7월 6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지지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회장님의 지지 발언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윤종술 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회에서 발달장애인 대책 촉구특별위원회와 또 결의문 채택에 대한 발의의 시간을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 발의를 해주신 176명과 177명의 국회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에 발의되면서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최초의 결의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제가 굳이 일가하지 않아도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미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7건의 가족의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참사가 한 건만 일어나도 온 나라가 대책 촉구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수년 동안 수십 차례 일어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하고 또 정부가 화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이고요. 장애인 가족도 국민으로 온전하게 부모가 없는 세상에 발달장애인도 당당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한국 사회에서 열릴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자녀들 어디로 갈 건지 걱정하면서 눈을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모가 죽은 후에 발달장애인이 어디 사는지조차도 실제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이 하면 노숙자 시설의 70%가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왜 발달장애인이 노숙자 시설에 있을까요? 정부가 마련한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 기관이 아니고 노숙자 시설에 있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한국 사회에 무려 70%가 발달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숙자 시설에 대한 보고서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 있는 노숙자의 3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님들 이구동성으로 돈만 있으면 한국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장애인 가족들도 발달장애인 당사자도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희망하고요. 정부가 국회에 화답을 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종합지원 2차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9월 12일 날 문재인 정부가 1차 종합지원 계획을 만들면서 부모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차 종합지원 계획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가로 화답해 주길 희망합니다. 한국의 25만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한국 사회를 떠나지 않는 그리고 극한 참사를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발달장애 부모로 살아가면서 국가가 왜 존재했는지 이유를 모르던 엄마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모들이 557명 월이 삭발을 하면서 그 간절히 염원했던 것은 살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죽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인수위원회에 전달하려고 했던 것들이 잘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은 현장에서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만 해도 가슴에 응어리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또한 자녀하고 주려고 했던 부모 중에 한 사람이긴 합니다. 내 자녀를 놓고 가면 발달장애 현재도 80%가 학대와 감금과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 부모들이 어찌 내 자녀를 놓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는 이 현실에서 통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시와 동정이 아닌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마저 주지 않은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부모들이 이렇게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할 일일까요? 국가의 존재가 어떻게 당사자나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정책으로 답해야 합니다. 권리로서 침해당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176명과 178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특위에서 시와 동정이 아닌 권리로서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마 전국의 부모님들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일하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오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국민들이 지켜봐 주시고 윤석열 정부가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답하는 그날까지 부모로서 지켜보고 현장에서 오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사하고 힘을 함께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